안녕하세요. 혹시 인공지능으로 우리 아이가 주인공인 동화책을 직접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요, 그냥 이렇게 만드세요 하는 기술 설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아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그 핵심 원리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제일 아끼는 인형이 말을 하고 얼마 전에 갔던 할머니 댁이 동화 속 왕국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랑 이야기로 더 깊게 교감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 이제는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인공지능 덕분에 이게 가능해졌죠. 그런데 있잖아요.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써보는 걸 넘어서 아이의 학습 잠재력을 제대로 빵 터트려 주려면요. 꼭 알아야 할 과학적인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을 배우는 건요,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 상상하는 힘, 바로 그 기초를 다지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때 이야기 들려주기만큼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배우게 하는 강력한 도구는 또 없죠. 바로 이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최신 기술과 딱 결합시킨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 제미나이의 스토리북 기능인데요. 이건 뭐 부모님이나 교육자분들한테는 거의 새로운 마법 지팡이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핵심 기능들을 한번 보세요. 컴퓨터로도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다 돼요. 보통 책 한 권이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로 딱 적당하게 만들어지고요. 글자만 넣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가족 사진 같은 걸 넣어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다 만들면 링크로 바로 보내주거나 PDF로 저장해서 프린트까지 쫙! 정말 못하는 게 없죠? 근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45개가 넘는 언어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번역이 잘 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쓰는 말로 자기가 주인공인 책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다국어 기능을 그럼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설명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엄청난 기술을 교육적으로 제대로 쓰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정말 하나같이 강조하는 규칙인데요. 외국어 빨리 가르치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 있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아이의 모국어 뿌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모든 언어 학습의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개념 저장소라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요, 모국어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개념이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창고를 만들어요. 이 창고가 크고 튼튼해야 나중에 외국어라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착착 정리해서 잘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쓰는 방법에도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왼쪽처럼 그냥 외국 동화책을 뚝딱 번역해주는 도구로만 쓰면요, 아이의 개념 저장소를 채워주진 못하니까 효과가 덜하겠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먼저 아이의 모국어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잔뜩 만들어서 이 개념 저장소를 꽉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넓혀주는 개념 확장 도구로 쓴다? 와, 이러면 교육 효과가 정말 극대화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화책으로 만드는 아주 명확하고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과정은 딱 4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아이랑 마주 앉아서 주인공은 누구로 할까? 어디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할까? 같이 기획을 하고요. 둘째, 그걸로 AI한테 이야기 초안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공유하면 끝! 정말 쉽죠? 여기서 세 번째 단계, 사퍼 만들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냥 AI한테 그림 그려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책 전체 분위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콕 집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드는 한 끗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슈체화 느낌으로 그려줘. 라든지 차력으로 만든 클레이메이션 스타일로 아니면 지브리 영화처럼 감성적인 분위기로 그려줘.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책의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기본 사용법은 마스터하셨을 테니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AI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프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드는 고급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번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셔야 해요. AI 번역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특히 동화책에 나오는 섬세한 표현이나 문화적인 배경까지 완벽하게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꼭 부모님이 직접 읽어보고 다듬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I가 번역한 걸 다듬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문장이 너무 딱답하면 더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꿔줘 라고 하거나 어려운 단어가 나왔으면 이건 아이들이 쓰는 쉬운 말로 고쳐줘 라고 명확하게 요구하는 거죠. AI를 조수처럼 잘 이끌어줘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숙제가 있죠. 바로 그림의 일관성 문제예요. AI가 그림을 그릴 때 분명 같은 주인공인데 첫 페이지랑 마지막 페이지 얼굴이 미묘하게 다를 때가 많거든요. 이 골치 아픈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AI 도구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쓰는 거죠. 제미나이로는 이야기의 뼈대랑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잡고요. 미드저니 같은 전문 이미지 AI의 캐릭터 고정 기능을 써서 주인공 그림을 쭉 뽑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PDF 편집 프로그램에서 합치면 와, 정말 완벽한 결과물이 탄생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AI 시대가 될수록 부모와 교육자의 역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냥 기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세상을 어떻게 펼쳐줄지 기획하는 첫 번째 콘텐츠 기획자이고요. AI가 미처 담지 못하는 따뜻한 문화적 가치를 채워주는 문화 편집자인 셈입니다. 결국 AI는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무한한 상상력과 잠재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정말 든든한 창작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똑똑하고 멋진 공동 창작자와 손을 잡고 우리 아이의 세상을 과연 어디까지 넓혀줄 수 있을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